네, 안녕하세요. 팀터바인 이정엽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팀터바인 허범석 팀장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스타트업 컨설팅 팀 팀터바인과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가 함께 만든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죠. 자, 먼저 그럼 빠르게 이번 주 투자 유치와 인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정말 커다란 투자 유치 소식들이 많았는데 이번 주에도 또 있네요. 먼저 컨텐츠 플랫폼 리디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전해주시죠. 콘텐츠 플랫폼 리디가 330억 원 규모의 시리즈 E 투자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시리즈 E면은 A, B, C, D, E 5번째 라운드를 오픈했다는 건데요. 그 정도면 최소 기업 가치가 5천억 원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서 리디는 기업 가치 5,500억 원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리디는 IT 뉴스 서비스 아웃스탠딩, 국내 최대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서비스 라프텔 등을 인수하면서 전자책 기업을 넘어서 프리미엄 콘텐츠 플랫폼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자책 단말기 페이퍼 프로는 대만에 수출하면서 해외 시장 진출까지 시작했는데요. 신제품 리디 페이퍼 3세대는 12월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콘텐츠 플랫폼이 이 정도로 성장한 사례는 거의 최초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해외에서 실적만 받쳐준다면 유니콘으로의 성장도 머지 않은 걸로 보일 것 같습니다. 리디의 멋진 성장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온디맨드 매칭 플랫폼 빌더 마켓 디자이너스가 투자를 유치했다고 하는데요.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마켓 디자이너스는 온디맨드 하우징 매칭 플랫폼 위매치와 글로벌 튜터 학생을 실시간으로 이어주는 튜터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04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마무리했는데요. 현재까지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209억 원입니다. 네, 마켓 디자이너는 그동안 신뢰가 부족했던 시장에서 고도화된 매칭 솔루션을 기반으로 시장을 혁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투자 유치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오퍼레이션 솔루션 기업이자 저희 팀터바인의 파트너사인 더 화이트 커뮤니케이션이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기업 운영을 위한 내부 오퍼레이션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더 화이트 커뮤니케이션이 1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더 화이트 커뮤니케이션은 이번 투자를 통해서 솔루션 지원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는 동시에 고도화하면서 고객의 편익을 높일 계획입니다.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더 화이트 커뮤니케이션은 벤처스퀘어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모르실 수가 없으실 텐데요. 얼마 전까지 몇 달 동안 벤처스퀘어 메인 페이지에 광고를 하고 있었던 바로 그 기업입니다. 앞으로의 성장이 정말 기대되는 회사인데요. 이번 투자 유치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B2B 통합 운송 관리 서비스 로지스팟이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 로지스팟은 1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로지스팟은 자체 개발한 운송 플랫폼에서 통합 운송 관리, 입출고 관리, 고객사 내부 시스템 연동 등의 기능을 모바일 앱과 PC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 투자를 통해서 IT 시스템 고도화와 국내 운송사 인수와 투자에 집중 투입하고 운송 서비스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서 디지털 운송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업과 기업 간의 물류 시장은 큰 규모의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전환 속도가 상당히 느린 편이었는데요. 이 시장의 디지털화를 선도하고 있는 로지스팟은 짧은 기간 동안 쌓아온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물류 시장의 혁신 에너지를 더 크게 전파하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블록체인 스타트업 코인플러그의 투자 유치 소식입니다. 전해주세요. 네, 코인플러그가 75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코인플러그는 25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와 50억 원 규모 시리즈 B 투자에 이어서 이번 후속 투자 유치를 통해 누적 투자 금액이 15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투자금은 현재 진행하는 탈중앙화 아이덴티티 기술 개발과 서비스 확대에 적극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개발하고 있는 기업용 블록체인 솔루션 메타디움 엔터프라이즈를 여러 산업 분야에 접목하면서 블록체인 기술 보편화에 나선 행보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어려운 블록체인 시장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인플러그도 그중 하나로 손꼽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라운드에도 참여했던 투자사가 이번 라운드에도 참여를 했다는 점은 코인플러그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예의가 되겠죠. 앞으로의 성장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사 플레이리스트가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플레이리스트가 이번에 알토스 벤처스로부터 53억 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플레이리스트는 2017년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 웹툰과 스노우가 공동 출자해서 설립한 영상 콘텐츠 전문 제작사인데요. 대표작으로는 연애 플레이리스트, 이런 꽃 같은 엔딩, 18, 한입만, 리필 등이 있고 이 작품들이 하나의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함께 예능 채널 잼플리와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를 겨냥한 글로벌 채널도 운영 중입니다. 플레이리스트는 영상 IP를 기반으로 뷰티, 문구, 잡화 등 부가산업으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이번 투자를 통해서 더 매력있는 콘텐츠들로 기업의 성장뿐 아니라 한국의 콘텐츠를 세계로 알릴 수 있는 기반을 더 탄탄하게 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인수 소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 크리에이터 플랫폼 OGQ가 리슨소프트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크리에이터를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인수, 기술 확보에 나선 전략적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소식 전해주시죠. 네, 리슨소프트는 누구나 손쉽게 이모티콘, 스티커 등의 디지털 에셋을 창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빌더 서비스 그린티콘을 운영해왔습니다. 지금까지 16만여 명의 사용자가 14만 장의 스티커 등 에셋 콘텐츠를 제작해서 다양한 플랫폼이나 메신저, 소셜미디어 등에 공유해왔는데요. 이번 인수를 통해 OGQ는 리슨소프트의 기술을 활용해서 글로벌 크리에이터들이 디지털 에셋을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빌더 스튜디오를 11월 런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크리에이터 수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터가 부가 콘텐츠를 자동으로 생성해 사업 모델을 확장한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터 생태계의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주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 주 주요 뉴스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아한 형제들이 영상놀이 앱 띵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우아한 형제들에서 이번에 출시한 띠잉은 10초 이내의 짧은 숏폼 동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는 모바일 영상놀이 플랫폼입니다. 이게 그럼 스냅챗의 한국 버전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진으로 소통하는 밀레니얼 세대와 달리 요즘의 Z세대는 영상을 즐겨 이용하고 익숙해 한다는 점에 착안해서 영상놀이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이번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는데요. 띠잉의 핵심 기능은 AR 코스튬입니다. 이용자는 증강현실 영상 효과가 적용된 코스튬을 통해서 친구와 눈싸움, 과자 빨리 먹기, 청기백기 게임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이 경우는 페이스북에 있는 영상 채팅 AR 게임 기능의 장점을 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또 다른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죠? 예, 또한 띠잉에 올린 영상은 24시간 동안 볼 수 있으며 24시간이 지난 뒤에는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이 부분은 위에서 언급된 스냅챗의 인스턴트 메시지 기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요새 보면은 10대, 20대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동영상 친화적인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호흡이 긴 커뮤니케이션보다는 짧고 간편한 소통을 원해 심지어 국민 메신저인 카톡보다도 페이스북 메신저를 더 선호한다고 조사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젊은 세대의 니즈와 트렌드를 잘 반영한 멋진 앱이 출시된 것 같습니다. 배달의 민족으로 우리의 먹거리 문화를 변화시킨 우아한 형제들이 이번 띵으로 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런칭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창업진흥원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법정기관으로 재출범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법정기관 전환에 앞서서 창업진흥원은 23일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관 및 이사회 구성 등 주요 안건 의결을 통해 법정기관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창업진흥원은 2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승인으로 창업진흥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네, 한국 창업지원기관의 대표격으로 불리는 창업진흥원이 이제서야 법정기관으로 출범하게 됐는데요. 그럼 예전에는 어떤 기관에서 변해온 걸까요? 네, 창업진흥원은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해 지난 2008년 12월에 창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설립됐었는데요. 2011년 1월에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2월에는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됐습니다. 설립 당시 915억 원이었던 예산은 2019년 5,779억 원, 정원은 22명에서 200명으로 성장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창업기업 육성에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창업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창업진흥원이 설립된 뒤로 정말 많은 창업 생태계 발전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번에 법정기관으로 거듭난 만큼 앞으로 기업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멋진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이 더 많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행사와 공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11월 4일부터 8일까지 해운대 동백섬 일대를 중심으로 부산 스타트업 위크 바운스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소식 전해주시죠.
네, 부산 스타트업 위크 바운스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투자자 간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7년부터 열리고 있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20여 개 창업 지원 기관과 민간이 참여해서 26개의 다채로운 창업 행사를 운영할 예정인데요. 주요 행사로는 글로벌 스타트업 이벤트인 바운스 2019와 글로벌 벤처 투자쇼, 부산 재창업 페스티벌 등이 개최됩니다. 올해 처음으로 부산에서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에 나선 롯데 엑셀러레이터와 IBK 창공 부산도 데모데이 개최를 통해 선정된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지원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는 31일 지역 우수 IP를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투자로 이어지는 제3회 IP 스타트업 로드데이가 경남 창조경정신센터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행사는 경상남도와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고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한국발명진흥회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수도권과 충청, 호남, 제주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됩니다. 영남, 강원 지역에서는 처음 열리는 지식재산 스타트업 투자 설명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경상남도 도내 스타트업들도 상품과 서비스가 해외에서 시장 점유율을 점차 늘려가면서 경쟁업체들 간 특허 분쟁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스타트업들이 투자의 기회를 얻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팀터바인이 준비한 한 주간의 스타트업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뉴스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댓글로 편하게 달아주세요. 네,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와 함께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